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 각종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난무하죠. 자극적인 소재의 기사도 많이 보도되고요. 이런 시국에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시국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부제로는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컨셉이 그 70년대 그 나쁜 기자, 아니 지금 현재 파파라치 컨셉으로 가봤습니다. 기자 같나요? 네. 근데 마루님은 뉴스를 딱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글쎄요, 워낙 사실처럼 제목을 뽑아놔가지고 구분이 힘들죠. 맞아요. 사람 하나 마녀 사용해놓고 나중에 아니었네, 아님 말고 이렇게 정정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미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실이 어떤지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심어주지 않는 게 기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작가는 독일인이고요. 하인리 벨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고요.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발 문학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 전쟁과 인간의 소외, 비인간성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다가 불균형된 사회의 발전과 물질주의의 폐해로 옮겨갑니다. 평생을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서 글을 쓴 작가라고 하네요. 박해받는 나라의 작가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임리 벨이 노벨상을 수상하고 3년 뒤에 1975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인 허위 보도가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토마스 만 그분도 그 독일 노벨 문학 수상 작가잖아요. 마에사 있는데 스토리는 진행 안 되고 계속 사유만 해서 너무 읽는 게 고생한 생각이 나서 독일 작가 무서워하는데 이 소설은 스토리가 아주 짝짝 진행되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반대로 저는 엄청 이거 3년 전에 누가 추천해줘서 읽다가 포기하고 이번에 다시 읽은 겁니다. 재밌죠? 이번엔 재밌는데 이게 되게 짧으면서도 인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건도 5일밖에 안 되는데 사건이 너무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약간 되게 위트 있어요. 작가. 네. 이 소설은 1974년 독일의 배경인데 이 2020년 서울 배경으로 바꿔놔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현재 언론과 또 독자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40년이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정권도 몇 번 바뀌었는데 이 언론이란 게 아직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종목부분이 많다는 게 분노만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서 이게 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좀 우습게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74년 2월, 그러니까 사순절 전에 카니발의 어떤 첫 시작 날이었습니다. 2월 24일 일요일 한 일간지 기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7세의 평범한 여인 카타리나 블룸은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이 그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늘 성실하고 알뜰히 모아서 아파트와 차도 장만했고 주위의 호감도 한껏 받던 그녀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이야기는 사건 5일 전 수요일 저녁으로 돌아갑니다. 카탈리나 블룸은 한 댄스 파티에서 게텐이라는 남자를 만나죠, 처음으로. 그래서 그 남자의 첫눈에 반해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튿날 아침 무장 경찰들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치죠. 게텐이 은행 강도와 살인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로 경찰이 쫓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게텐이 떠난 뒤라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기에 연행합니다. 그녀는 묵비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갖고 헤드라인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카타리나 블룸에 대해서 강도의 정보, 카타리나 블룸이 신사들의 방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도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정부도 아니잖아요. 하룻밤 만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신사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8명의 무장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그것도 신사들의 방문이라고 하고 진술을 거부한 건 맞아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었겠죠. 그렇게 제목을 뽑아가지고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카타리나 블룸이 이제 범죄인이 된 거죠. 범죄인을 도왔든지. 그래서. 네, 거기에 덧붙여 블룸이 어렸을 때 다녔던 성당의 신부 인터뷰도 올라옵니다. 아마 그 신부가 블룸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지금 아프신 어머니를 좀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위장한 공산주의자였고 어머니는 내가 측은한 마음에 한동안 청소부로 일하게 해주었더니 글쎄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서 제2실에서 정부와 술판을 벌인 적도 있죠. 이에 또 블룸이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전 남편의 인터뷰도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나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소박한 행복에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출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올곧고 소박한 노동자가 그 포르쉐를 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견 가득한 인터뷰를 쓰고 이러면서 블룸의 아파트가 모의 아지트였다느니 무게 거래소였다느니 막 이 등등의 추측만 난무한 자극적인 기사를 써댑니다. 그녀의 고용주인 선량한 블로르나 부부가 또 이 서술의 주요 인물인데요. 이 부부는 블룸의 소식을 듣고 스키장에 있다가 한 걸음에 휴가를 반납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택시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도 거기에 나왔죠? 난 당신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여기 거기서 나왔다는 건 신문 기사 사진. 당신은 분명히 그 변호사이자 이 창녀의 고용주잖아요. 라는 엄청난 얘기까지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정부, 약혼자, 창녀까지 돼버린 카타리나 블룸은 성실한 가정부였습니다. 중병을 앓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감옥에 있는 오빠에게도 조금씩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중고차를 구입하고 여기저기 융자를 얻어서 현명하게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뜻밖의 사건에 연루되어 마녀 사냥을 당한 거죠. 그 법도 모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거나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을 막 난무하게 쓰는 게 차이퉁지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차이퉁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웅샤오지라는 멀쩡한 신문사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그녀의 사진도 실리지 않고 실명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전혀 결함 없는 사람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진실만 보도했지만 블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누가 그런 위로의 말을 하자 대체 누가 이걸 읽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같이 차이퉁을 읽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아무도 안 읽는. 조사를 끝내고 이게 블룸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그녀의 우편통에 그 욕설이 담긴 그 익명의 막 엽서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음란한 광고들도 있고 뭐 정치적인 뭐 빨갱이란 욕설도 있고 또 가련한 탕화야 해계하라 막 종교적인 막 경고 내용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그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거나 아예 막 계속 쳐다보는 주민들도 있고 또 현관을 여니까 그 밑에 쪽지들 있잖아요. 또 익명의 막 욕설 쪽지들도 있고 막 전화 오는데 막 이상한 음란 전화 같은 거 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차이퉁지 기자 이게 여기서 퇴트게스입니다. 그는 그걸 보고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블룸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중하니까 방문을 허락하지 않자 페인트공으로 가장해서 어머니를 만나 딸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예, 어머니는 지금 위중한 상태였는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5일 중에 어머니는 그 사이에 사망하십니다. 여기서 블룸의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네, 페이지 106. 블룸 부인의 죽음이 외압에 의해 초래되어야 하는 사항은 그녀의 죽음을 초래한 자는 살해 의도나 치명상을 입히려는 의도, 육체를 해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쯤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백했듯이 바로 테트게스의 의도이다. 이 소설의 부제처럼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 설정한 스토리라인인데요. 사람이 가장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진실이 왜곡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령 팀으로 일할 때 다른 사람이 힘들까봐 이제 구준이를 먼저 찾아 했는데 딴 사람 눈에는 튀려고 저런다거나 아니면 그런 나쁜 일을 좀 몇 번 겪으면요. 정말 사실 이제 튀려고 그랬다 아니면 잘 보이려고 그랬다면 뭐 들켰네 속이 보였나? 속이 보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선의로 했는데 왜곡된 시선으로 공격받으면 오해받고 그냥 뭐 약간 무기력해지는 거죠. 네, 전의를 상실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네. 그런데 블룸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일을 당합니다. 왜곡의 극한을 겪고 결국 기자 테트게스까지 살해하고 맙니다. 사실 이렇게 블룸은 처음에는 이 테트게스 이 기자를 어떤 인물인가 보려고 그가 자주 출연하는 카페를 가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기자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떤 인간인지 먼저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평범한
훌륭한 사람인 그런 심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한번 내가 만나보겠다. 이런 얼굴이나 보자. 근데 하루 종일 그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그는 오지 않고,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기자가 블룸한테 인터뷰하러 테트게스가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은 총을 갖고 싶지만 살해까지 할 계획은 없었어요. 죽이고 싶지만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살인을 정말 실행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른 범죄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오자마자 블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룸한테 뭐지? 어이 귀여운 블룸양, 이제 우리 둘이 뭐 하지? 하고 묻더라고요. 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실로 물러나며 피했죠. 그는 나를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날 그렇게 넋놓고 보는 거지? 나의 귀여운 블룸양. 우리 일단 섹스나 한탕 하는 게 어떨까? 그 사이에 내 손은 핸드백에 가 있었고 그는 내 손에 스칠 정도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어디 한탕 해보시지. 2판 4판이니까 라고요. 그러고는 권총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해 쏘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정확히 몇 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경찰 보고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룸이 이성을 잃고 그에게 총을 씁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후회도 유감도 없다고 느낍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거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네, 사실 이렇게 어떤 범죄를, 그러니까 어쨌든 폭력을 낳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소개하는 게 조금.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러 갔을 때는 약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자기 처음 그렇게 괴롭힌 날 자기한테 그렇게 성적인 모욕까지 주니까 진짜 이게 진짜 저희가 약간 여기만 읽었는데 전후를 읽어보시면 정말 공감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사례가 뭐 딱 이해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쓰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블룸을 도와주는 그 고용주 볼로르나 부부에게도 이게 차이퉁이 그녀가 살인 이것까지 되게 변호사거든요. 남편분이 이게 도와주니까 그에 대해서 차이퉁은 비방과 거짓 보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블룸이 사는 아파트 설계에 관여한 부인을 뭐 빨갱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또 도망제 개태하고도 아주 오래된 뭐 친분이 있었다고 막 또 막 하고 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본 변호사 블로르나 이렇게 발음 어려워 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 남편의 반응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폭발하고 말았다. 122페이지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부엌에서 빈병 하나를 찾아 차고로 달려갔다. 거기에서 다행히도 그의 부인이 진짜 화염병을 만들려는 그를 말렸다. 그는 화염병을 만들어 차이퉁 편집부에 던지고 나서는 두 번째 화염병을 슈트로 임레더의 집에 던지려고 했다. 네, 이분은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막 국제적인 업무, 막 동남아시아 이런 것까지 다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이분도 자신이 왜곡되게 알려지자 법이고 이성이고 없고 화염병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요. 단지 블룸이 진실을 알리려고 한 건데 언론은 그런 부부를 빨갱이로 몰아세웁니다. 네. 그리고 한 모임에서 이제 모함하는 한 정치가가 변호사 블로르나에게 당신을 용서하겠네. 자네 심정을 생각해서 자네의 모든 것을 용서하지. 이러는 거예요. 마치 오도된 그런 보도가 사실인 전제하에서요. 볼로르나는 결국 그의 면상을 날립니다. 그러자 차이퉁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보수 정치가 좌파 변호사에게 폭행당했다. 약자를 도우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세우는 거. 네, 다들 아시죠? 네. 작가 하인리 벨 작품 속에는 차이퉁은 실제 빌트지라는 그 70년대 그 독일의 빌트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막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책 시작하기도 전에 이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사점이 막 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약간 위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트지를 공격하지 않았나 하지만 빌트지의 반응 유치한 반응입니다. 이걸 발표하고 베스트셀러 오르니까 매주 발표하던 베스트셀러 코너를 이 빌트지에서는 없앴어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 작가도 굳이 여기 안 써도 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더 작가의 의도를 강조한 느낌이 없고. 네, 그 뒤에 작품 회사를 보면 이 빌트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당시 정치가 기업가 은행가가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빌트지는 확인 절차도 없이 증거 없이 당시 학생운동 단체였던 비터마인호프라는 그 단체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사실 비터마인호프가 다른 백화점을 불태운 정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기사를 믿었죠.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변호사가 그들의 지지자, 무정부의적 갱들의 변호사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페터 브루크너라는 변호사였는데 또 그 학생 운동 집단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그 교수 역시 언론의 공격을 받아서 해직됐다가 나중에 무혐의로 이렇게 복직이 됐지만 이미 잃어버린 명예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네. 이 소설을 통해서 사실과 상관없이 왜곡된 뉴스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것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리 빌이 이런 언론의 폭력을 비판하고 개선되길 말하는 심정으로 썼을 텐데 이제 40년 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언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네, 애통스럽네요. 네. 또 무서운 게 이게 총 맞고 죽은 테트게스 네. 후임이 바로 들어오는데 네, 그는 죽었지만 네, 그도 이제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독자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죠. 이런 기사를 쓰는 언론을 없애는 거는 우리가 그런 기사를 선별해서 네.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흥분하며 전달하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한 사람의 그러기가 쉽지 않죠. 막 자기 너 봤어? 뭐 걔가 그랬대 막 이러면서도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상황을 쉽게 단정해서 몰아세우는 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고 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찰칵찰칵 오늘 찰칵찰칵